네, 맘편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또 보충 또 해야 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원래는 한 몇 주 있다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린 그날 밤에 그 비상계엄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제가 이제 하려는 이 영상을 빨리 좀 찍어야 되겠다. 마침 또 연관성도 있고, 예, 원래 이제 우리 맘편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그 내용이 이제, 이 비상계엄, 이 대통령의 이런 행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뭐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죠? 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서 꼭 안 된다고 뭐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을 접할 때, 뭐 어떤 그 정치적이나 뭐 이런 걸로도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나의 이 마음 공부에 이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세로 이 일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날 밤에 12월 3일 밤 10시 35분이죠. 이제 저는 그때가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인도 시간으로는 뭐 6시, 6시 반에서, 하여튼 6시 반쯤 되는, 6시 반에서 7시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그때 잠을 자야 이제 3시 반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시간 정도는 꼭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웠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제 제 핸드폰에 갑자기 뉴스 알림이 뜨는 거예요.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글쎄 잘 뜨지 않는데, 다음, 다음에서 뉴스 알림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1974년생이니까 1979년에 비상계엄이 한번 선포되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5살이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인생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계엄인데, 이제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대충은 알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비상계엄이 뭔지. 아유, 그래 보니까 예,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때부터 인도 시간으로 거의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몇 분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잠을 못 자고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여러분 대다수가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슬프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공황 발작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밑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바로바로 컨트롤하죠. 바로바로 컨트롤하지만 이제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공황장애 이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게 또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주고 느껴주고, 그리고 깊은 호흡, 심호흡을 깊게 몇 번 하면 또 이제 그 활성화되었던 교감신경이 이게 다 이렇게 그 안정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군이지만 또 우리 아들, 큰아들, 그리고 또 이제 고3인 둘째 아들, 이게 아이들도 막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괜히 괜히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심정을 그렇게 와칭을 하는 거죠. 이런 심정, 이런 생각,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와칭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일단락 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잠에 들었죠. 그래서 결국 그날 아침 새벽 예불은 못 나갔다. 저는 나가서 법당에 앉아서 조느니 차라리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야죠. 뭐 법당에 앉아서 졸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의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 제가 그것을 와칭을 했다. 이제 이것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어떤 그 상대방의 이런 잣대나 프레임에 휘말려 들지 말고,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만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흘려보내주면 된다. 뭐 그 상대방의 기준이나 프레임에 맞춰서 나 자신을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뭐 나 자신을 막 너무 과도하게 책망하거나 또는 위축 들거나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결코 이 세상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그죠?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고, 그리고 또 금강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이 나쁜 걸로 전환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또 좋은 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상대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 틀렸어, 뭐 이렇게 나는 옳아, 이렇게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단멸상이라고 하거든요. 단멸상. 어떤 것을 딱 규정 짓는다 이 말입니다. 탁 잘라서 프레임에 딱 내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탁탁탁 잘라서 이것이 옳아 하고 규정 짓는 것을 단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단멸상을 절대로 내선 안 된다. 그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갖다 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내가 맞출 필요도 없다. 예. 그 상대방도 나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저의 영상의 이제 요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예, 또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의거한 그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요, 꼭 거기에 대한 그 대가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 뭐 앞에서 그 소영님의 영상을 보고, 그래, 나는 내가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추지 않고 난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어떤 정신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를 누릴 거야. 나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를 탓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뭔가 내 행동에 대한 그 피드백이 오게 되어 있어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뭐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뭐 좋은 피드백이 오면 뭐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기쁘고. 그런데 어떤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또 어떤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나 이렇게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마치 지금의 대통령처럼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야당이 자꾸 내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너무 이렇게 나를 이제 압박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계엄을 걸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걸 다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그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을 정말 감사하게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계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분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쓴 거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그런 권력은 없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방어하고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사소한 어떤 일이라도 사람들은 늘 자신의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방어하고 변호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이제 인도 왔을 때 아주 몇 주 안 돼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 어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관습이나 아니면 뭐 도덕 윤리나 또는 매너, 에티켓, 예의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저에게 피드백이 올 것인지조차 저는 다 알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서 그건 좀 아닌 그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라는 그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누가 봐도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피드백이 왔을 때 그것을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할지언정 제가 그분들 앞에서 예,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할지언정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상대방과 저만이 알 수 있는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상대방과 우리 둘만 아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의 행동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저 사람한테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자유에는 그죠? 뭐 내 행동의 자유라든지 내 마음의 자유라든지 어떤 자유에는요, 즉 나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책임과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항변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납득을 시켜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뭐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킬지 아니면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제 넘어갈지, 이제 그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분명히 나의 행동에는 그 대가가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만편아님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제가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누구를 너무 미워해,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뭐 앞에 여러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너무 죽이고 싶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원한 뭐 복수 그런 원한 관계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살인이라는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살인했죠? 그건 내 자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던 뭐 어떤 다른 식으로 대가를 치르던 치르면 돼요. 그 치를 각오를 하고 살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인은 했어. 살인을 해서 뭐 법정에 재판에 들어갔어. 근데 막 이제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고, 내가 아무리 항변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책임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살인도 그렇고 뭐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면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박을 하겠다, 나는 마약을 하겠다, 그건 자유죠. 자유.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분명히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그것이 불교로 말하자면 인과인 것이고, 그죠? 연기법인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사실 예를 든 것이지만, 이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자기는 뭐 억울하고 자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한 거 맞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누가 막 그 사람한테 막 목에 칼 대고 막 빨리 빨리 비상 계엄을 선포해 뭐 이렇게 누가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 그냥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예,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나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이 뒤따른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된다. 이제 저도 여기에서 살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는 제지되거나 뭐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가 이제 피드백이나 뭔가가 이제 오잖아요. 제 행동에 따른 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또 그 사람의 프레임에 맞춰주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프레임일 뿐이고 단지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피드백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나갈 때 내 이상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수행을 이렇게 하면 정말 주변과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막 행복이 샘솟아 넘치고 뭐 그냥 이 아무런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아주 단순한 비유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반대쪽이 와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거 어쩌겠어요. 근데 서로 양쪽이 이렇게 다가가면 소리가 난다, 부딪힌다, 뭔가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을 양쪽이 다 인지하고 수용하는 상태에서는 뭐 이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쪽이 자꾸 갖고 와서 자기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결과는 뭡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현상계에서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정말 나는 너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럴까? 내 성격이 뭐가 나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모든 갈등, 고민, 뭐 어떤 일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체험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있고 성숙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체험해 나가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놀러 나온 것처럼, 소풍 나온 것처럼 가볍게 상대방의 어떤 평가나 그런 뭐 판단 이런 것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면 돼요. 그래서 뭐 법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또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된다. 나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막 상대방을 또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것도 안 돼요.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자꾸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꾸 우리가 의식을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자꾸 내 스스로도 나에게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걸어버리거든요. 내 자신이 나를 자꾸 판단,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뭐 나는 잘났어. 뭐 내가 또 내 자신에게 자꾸 프레임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흘려버리면 돼요. 그랬구나. 내가 화가 났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참 내 모습이 못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뭐 또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그랬구나. 그래, 너 슬펐겠구나. 화났겠구나. 뭐 외로웠겠구나. 괜찮아. 하고 받아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자꾸 연습 작업을 해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의식이 확장되어서 나와 남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는 의식 상태가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남도 이 세상도 모든 것을 다 나로 보고 나의 일부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영상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의 이런 행동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그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한 어떤 주변의 판단이나 평가나 뭔가 후폭풍, 피드백이 왔을 때 막 거기에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 뭐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방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상대방은 저렇게 볼 수 있었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꾸 내가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 외줄타기 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중도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나 또는 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 되고 내가 그 외줄타기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진리를 하나로 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팔만대장경 어마어마한 경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류가 60억이면 60억 개의 우주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뭘 하나로 통일해서 이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굉장히 정말 날선 진짜 칼 위에 또는 외줄에 내가 올라타 있는 심정으로 그 외줄타기를 잘 하시고 중심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결국은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모든 내 관념,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분별망상이죠. 이 나라는 상, 그 분별망상에서 결국은 이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없지만 나에게 이렇게 습처럼 이렇게 학습되어 온 습관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고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오랫동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는 매일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똑같다는 것을. 그런데 원체 이 다양한 현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얘기 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현상을 넘어서는 그 본질은 절대로 이렇게 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그 본질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게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관찰, 와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이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다양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진리의 길로 진리 속에서 사실 나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진리의 현상으로서 이제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내가 이 진리를 이 현상 속에서 내가 구현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